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퍼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에게 잘해주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인간관계를 유지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 회사에 평생 충성을 바쳤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가차없이 쫓아내버리더라. 요즘 40대 후반에 그런 꼴을 당한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회사형 인간이다. 과거에 회사가 평생 직장일 때는 20대 중후반에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35년, 많게는 40년까지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평생을 보내고 이제 이 퇴직해서 그냥 노후를 즐기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를 3, 40년 다닌 사람은 퇴직했어도 대체로 안전한 삶을 살았고 재산도 축적이 가능했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회사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일생 동안 여러 번 직장을 바꿔야 되는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고 최종적으로 어느 직장이든 40대 초반, 길면 50대 중반에 다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평균 수명은 연장이 되어서 근 84세까지 사람이 살고 있어요. 황 대표 이름이 장수지만은 장수 시대라는 것은 인간이 오래오래 사는 그야말로 축복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수 시대가 되고 나니까 되자마자 축복은커녕 이제 안락사,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몸이 불편해지면 자기가 원하면 이 가족 동의하에 안락사 시키는 것이 지금 법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말로는 죽을 권리를 말하지만은 솔직히 말하면 회생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깔끔하게 빨리 죽고 가라. 이런 냉정함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도 고려장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요양병원에 부모가 가는 것도 고려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중년 남성의 이 우울 그리고 또 정신병이 유행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왜 그러냐? 그 중년 남성들은요, 대부분 직장에서 쫓겨나고 경제 활동이 축소된 사람이거나 중단된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 나이뻘쯤 되는 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직장에 다닐 때 직장, 일에 중심을 두고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휴일날 좀 놀아주고 가끔 여행 가고 하는 게 최대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그렇지 않죠. 그냥 순간순간 재밌고 즐겁게 살다 가자라고 하면서 파트너들 간의 관계가 제일 중시됩니다. 근데 저희들 세대의 중년, 노년 남성들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야말로 마지막 가부장 시대. 아버지의 가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도 절반쯤은 가부장의 모습이 남은 그런 최후의 가부장 시대. 이제 그 나이 또래의 남자들이 죽고 나면 한국의 가부장이라는 말은 이제 종말을 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생각만 가부장이지 현실의 경제력을 상실해가는 중년 남성의 현실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삼식이라는 말이 있지요. 직장에서 쫓겨나서 집에서 하루 종일 밥 달라고 하는 것이 삼식이다. 그래서 이 삼식이는 여자들 사이에서 거의 모지라는 남편의 대명사처럼 되어가고 이제 삼식이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다닐 때는 도시락 사주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갈 때 밥 주고 저녁에 밥 주는 거는 즐거웠는데 회사에 퇴직하면 이제 하루 세끼 밥을 더 즐겁게 해줄 수도 있을 건데 점심까지 포함해서 그건 이제 귀찮아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갑자기 무슨 중년이 되면서 뭐가 변해버렸습니까? 아니지요. 그 핵심에 냉정하게 따져보면 돈을 벌어올 때는 나는 너를 존중해 주는데 이제 너가 경제활동을 상실하니 내가 너를 존중해 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니하고 내하고 평생 놀면서 잘 먹고 잘 할 만큼의 돈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나도 어디 가서 돈벌이 해야 되나 걱정을 하거나 내가 돈벌이를 하는데 너는 뭐냐? 만약에 중년 남성이 부인이 밖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데 집에 있다 하면 이건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돈을 벌고 안 벌고를 가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평생 상대 파트너의 성격이 그런 줄 알고 왔을 건데 새삼스럽게 중년이 되어서 경제활동이 사라지니까 단점만 부각되고 장점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중년 남성들의 우울증이 극단적으로 심화되어서 정신병원에 줄을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이 다시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결국 결혼이나 부부관계조차도 이익에 의해서 주어져 왔다. 그래서 돈을 벌고 내가 경제력이 있을 때는 마누라가 내한테 좀 그래도 숙이고 굴복을 했는데 내가 경제력을 상실하니까 이제 마누라가 내 위에서 달라든다는 게 아니라 마누라가 무서워서 근처도 가지 못한다. 숨소리만 들어도 겁이 난다. 또 심지어 TV 앞에 TV 보고 있을 때 근처 가면 욕먹을까 봐 근처 안 간다. 별의별 이런 패러디들이 난무하고 있는 우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깔이 있는 사람은 저항을 하죠. 과음 지르고 한 대라도 둘러패면 이제 중년 이혼이 또 빈발하고 있죠. 그래서 애 다 키우고 이제 결혼시켜 놓고 이제 니하고 내하고는 고만 살자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한국 남자들이 외국 남성에 비해서 일은 죽도록 했지만 노년이 빈곤하다라는 문제가 이 배경에 있어요. 얼마 전에 보면 폐지를 줍는 문제를 가지고 내 나와바리에서 내가 폐지를 주었는데 그거 하루 종일 주워서 200kg 해봤자 2만 원 받아요. 폐지가 200kg가 주워서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멍청한 사람도 한 며칠 하면 멍들 거예요. 골병 들 겁니다. 그런데 이 폐지를 놓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가면서 둘이 싸움하는 일들이 많이 보도됩니다. 왜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고령층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은퇴 이후의 남성, 55에서 79세의 남성 중에 절반이요. 연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명 중에 7명은 계속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고령층 전체 숫자가 1,509만이라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34만이었는데 이제 1,500만을 훌쩍 넘겼죠.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고령층 인구 비율이 33.4%까지 늘어났고 고령층의 취업자가 877만 2천 명이라고 하고 고용률이 무려 58.1%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비해서 10%가 늘어난 68.5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월 평균 급여 중에 가장 많이 원하는 게 150에서 200만 원이에요. 이 150에서 200이 뭐겠습니까? 고령층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들은 49.3세에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1년간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45만 7천 명으로 49.4%예요. 자, 그리고 절반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월 평균이 69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받아서 쓸 돈이 없죠.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 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장수하는 시대가 되었고 직장은 일찍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3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둔 돈을 가지고 30년을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언제까지 일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봤을 때 무려 73세까지 일을 해야 된다. 평생을 일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몸을 못 가눌 10년에 그냥 병이 들어서 10년 앓다가 죽는 것이 사람의 삶이라면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국 사람들의 일생이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병들어서 죽는 것이다. 외국 사람들,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보면 그래도 노후에는 연금을 가지고 크루즈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한국의 노인들은 평생을 일하다가 이제 일을 못할 상황이 되면 그냥 요양병원이나 가서 앓다가 좀 있다가 죽는 거.
참으로 비참한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인 빈곤율이요, OECD의 평균이 15.8%인데 한국은 2.7배인 43.4%입니다. 다른 한국 내부의 통계를 봐도 노인 빈곤율이 43% 안팎이에요. 자, 이렇다면 한국의 노인이라는 것은 이제 평생 일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결혼시키고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빈곤이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장수를 하게 됐다. 두 번째가요. 국민의 평균 재산이 최근에 부동산으로 한 1억 올랐습니다만은 결국 4억대 조금 넘을 건데 평생 일해서요. 그거 남은 걸 가지고 이제 공부시키고 자식 대학까지 시키고 또 그걸 가지고 일부 쪼개서 결혼까지 시키면 노후 때는 자기 집도 없이 그냥 쓸쓸하게 죽어가게 된다. 이것이 평균의 한국 남성의 모델이에요. 자, 여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같이 겪겠지만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남성화되고 또 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이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남성보다 월등히 뛰어나요. 남자들은 평생 직장만 생각하고 다니는 회사형 동물에서 워커홀릭처럼 되었다가 은퇴 이후에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은퇴하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되면 급격한 우울증으로 빠져들고 그것이 경제적인 우울증 또 취업에 대한 걱정까지도 겹치고 집안에서 또 삼식이 취급하는 냉대까지 겹치면서 우울 속에서 병을 얻어가고 그리고 강박관념에 쫓기고 그래서 정신병원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려고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혼자 사는 게 낫죠. 자, 여러분, 이 중년 남성의 우울 이것이 그냥 개인의 문제일까요? 사회의 문제일까요? 적어도 이런 세상이 되지 말자고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 또 노인 돌보미 제도에 의해서 노인 요양 제도의 개선, 또 더 나아가서 사교육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횡령 20일의 제안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노년에 개고생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중년 남성이 우울해서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병들어가는 모습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디저트, 중년 남성의 갱년기 우울 혁명 20일에서 끝내자!